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미애의 내가 만난 긴 밤. 낭독을 배우며 긴 밤을 소리내어 읽고 또 읽는 동안 노드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한 존재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지혜로운 코끼리 할머니, 노든을 사랑하는 아내와 딸, 다정한 안가부,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려 애썼던 치쿠와 윈보,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린 펭귄까지. 그들이 서로의 삶에 맞닿아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악몽을 꾸던 노든이 안가부에게 아내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게 된 순간이었다. 노든이 안가부에게 아내와 딸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노든에게는 애도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도 사랑했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추억을 이야기로 꺼내보는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엄마는 자신의 슬픔을 감당하느라 어린 나의 슬픔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주변 어른들도 혼자가 된 엄마는 위로해드렸지만 나는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를 거라고 여기셨다. 하지만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린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까봐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일까? 지금도 아빠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나만의 애도의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어쩌면 나의 긴 밤은 지금부터 시작일지 모르겠다. 상처투성이인 나와 마주하며 그 긴 밤을 조용히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단단하고 다부진 모습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뿔 없는 폭불소. 코끼리 고아원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나온 노드는 한동안 이곳저곳을 혼자 떠돌아다녔다. 혼자서는 코뿔소가 될 수 없었다. 노든이 코끼리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코끼리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코뿔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코뿔소들이 있어야만 했다. 다른 코뿔소들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노든을 코뿔소답게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든은 아주 가까이서 코뿔소 한 마리를 만나게 되었다. 그 코뿔소와 노드는 가족이 되었다. 노드는 아내를 훌륭한 코뿔소라고 말하곤 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게 서툰 노든을 보고 아내는 엉뚱하지만 특별한 코뿔소라고 불렀다. 곧 딸이 태어났다. 아내와 딸은 노든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주었다. 아내와 딸은 노든의 삶에서 가장 반짝이는 것이었고 그 눈부신 반짝임에 대해 노드는 차마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다. 둥근 달이 높이 뜬 밤이었다. 갑자기 수상한 기척이 들렸다. 탕! 하는 소리가 진흙 구덩이 주변을 흔들었고 새들이 날아갔다.
인간들은 비열한 작전을 썼다. 한 무리는 노든을 유인해내고 그 틈에 진흙 구덩이에 숨어있던 또 다른 무리가 아내와 딸을 덮친 것이다. 진흙 구덩이는 폭불소의 피로 가득했다. 노든이 얼굴로 이리저리 더듬어 보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내는 뿔이 깊게 잘려나간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노든은 아내의 코에 자신의 코를 맞댔다. 노든의 코에 피가 묻었다. 밤보다 길고 어두운 암흑이 찾아왔다. 노든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 있었다. 그곳에는 노든 말고도 앙가부라는 이름의 코뿔소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노든은 앙가부에게도 동물원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을 공격하려 했고 동물원에서 주는 건초도 먹지 않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악몽을 꾸었다. 낮에 심술을 부리니까 밤에 악몽을 꾸지.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아. 로드는 어째서인지 안가부에게 주절주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고 한다. 코끼리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날 저녁은 정말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안가부는 동물원 밖에서 여러 경험을 한 노든을 존중하면서도 동물원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서 세심하게 알려주었다. 이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너무 못되게 굴지 마. 안가부, 사실 나는 복수를 할 생각이야. 복수? 응, 복수. 내 딸과 아내의 복수. 난 그놈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동물원부터 다 부수고 여기를 탈출한 다음 눈에 보이는 인간은 다 죽일 거야. 탈출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여기를 빠져나가는 일은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아. 내일 밤에 여기를 빠져나가자. 음, 좋아. 해보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까짓것 해보지 뭐. 노드는 안가부에게 목표물을 조준하는 방법과 발을 구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안가부는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완벽한 계획을 위해 노든에게 당부했다. 여기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복수를 하러 가든 뭘 하든 말리지 않을게. 대신 그 전까지는 부탁이니 심술궂게 구는 건 그만둬. 그러다 사람들이 너를 다른 데 가둬버리고 나 혼자 남은 게, 나 혼자 남으면 탈출하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 노드는 계획을 실행하는 날까지 얌전하게 지내기로 안가부와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전에 총에 맞았던 노든의 다리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동물원 사람들은 노든이 다리를 젓는 걸 발견하자마자 치료실로 옮기기 위해 마취 주사를 놓았다. 노든은 마취 주사를 맞고 잠들기 전에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안가부에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금방 돌아올게. 다음 날 아침 일찍 물안개가 가시기 전에 안가부가 있는 우리로 돌아왔다.
코뿔소 우리로 돌아온 노드는 처음에는 다시 악몽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닥은 피투성이었고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코뿔소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아내가 아니었다. 안가부였다. 동물원은 충격에 휩싸였고 노드는 또 마취 주사를 맞아야 했다. 뿔 사냥꾼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한 것이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노든의 하얀 뿔은 반쯤 잘려나간 채였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안가부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철조망 앞에는 다음과 같은 편말이 걸렸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을 소개합니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김경연 낭독가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